자, 글의 주제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주제문을 잡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초반부에 글의 이제 소재라든지 방향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일단 첫 부분에서 글의 핵심 소재, 그다음 전반적인 방향 잡는 거 이제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개 방식이라는 게 좀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문장을 읽었더니 자, 소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Consumers all over the world.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전 세계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글이네 이 정도만 잡았고요. Time to explore new taste. 그러니까 새로운 여기다 이제 taste는 이제 취향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취향을 이렇게 탐험하는 경향이 있고, constantly 지속적으로 pursue opportunities for a good deal, a better price, higher quality, and reliable suppliers.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하고요. 뭘 위해서냐면 for good deal 좀 거래 좀 잘해보려고 더 나은 가격이라든지 더 좋은 품질이라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공급자 물건 파는 사람 이걸 찾아서 여기저기 헤맵니 다 읽어봤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It is therefore 자 일단 인과관계가 떴고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 주목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It is therefore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retain existing customers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독해할 때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요. existing은 존재하는은 틀린 건 아닌데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다고요? 기존에. 알겠죠? 자,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기존의 고객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problem,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P라고 쓸게요. 그럼 이 problem 안에 사실은 해결책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얘기했던 이제 전개 방식이 문제제기 해결이구나. 즉, 첫 문장은 도입이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더 나은 물건,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어떤 서플라이어 공급자를 찾아서 자꾸 헤맨다. 즉, 그러니까 헤맨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고객을 보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문제제기. 만약 There's no deliberate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공들여서 deliberate effort 이 공들이는 노력이 없다면요.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ir needs 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에 반응하려는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은 망해 이 말이죠. 그럼 해결책은 그럼 노력을 해라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 안에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problem and solution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뒷받침을 하나 하고 봤더니요. through the, 자, 이걸 통해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reciprocity라는 표현이 이게 호혜성, 상호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몰랐죠? 앞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 단어는. 근데 이거 모른다 치고요. 그래서 through the use of good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해결책. 이걸 통해 그죠? The selling process, 이제 판매 과정이요. It's the best opportunity, 최선의 기회가 됩니다. For producers, 이 생산자들이 이 to 앞에 for가 나면 뭐만 이 주어처럼 번역하는 거죠. To engage customers, 이제 고객들을 참여시키고요. And change them, 이 고객들을 변화시키는. 자, from A to B 구조예요. 그래서 from being mere explorers 이 처음에 나왔던 단순한 탐험자 말이 좋아 탐험자지 그 여기저기 자꾸 그냥 끼욱끼욱거리고 이 물건 샀다 저 물건 샀다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가는 단순한 탐험자에서 듣죠? 방랑객처럼 to loyal 이야 충성심 있고요. committed 자 전념하고 헌신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는 거죠. of their initiative 이 부분은요. 이 initiative라는 단어는 별표 좀 쳐놓고요. 자, 진취성, 주도권, 주도성, 어떤 일의 계획, 창의성 뜻이 좀 많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제 어근을 살펴보면 이 initial이란 표현 자체가 이게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영어 단어 앞글자만 쓰는 걸 initial이라고 하죠. 그래서 init라는 어근 자체가 start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맨 처음 하는 거니까 솔선수범이라는 뜻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주도성을 가지고 그 주도성이라고 막 안 시켜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는 알겠죠? 그러한 전념해주고 또 그러한 이 충성심 높은 고객들로 변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솔루션 해결책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네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고 거의 확신을 했는데 예의상 자 뭐 여기까지만 읽고 안 읽는다고 예의가 없는 건 아닌데 자 뒷받침하는지 확인 정도만 더 해볼까요? 봤더니 만약 if가 나왔으니까 또 구체적인 상황 제시인가 아니면 또 한번 주제 전달을 하나 하고 봤더니 만약 고객들이 are not satisfied with
자, 만족하지 않는다면 how you sell your product. how는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편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건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they are likely to never do business with you again. 그렇죠. 너와 결코는 다시 사업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creating a consistent, 자, 뭔가 일관성 있고 and pleasurable, 뭔가 즐거운 buying experience. 이 구매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is an integral, 그러면 이제 중대한 핵심적인 이런 거죠. Integral part of building trust and loyalty. 한 번 더 나오죠. 다시 한번 problem and solution 구조가 느껴지면서 problem and solution 구조가 느껴지면서 앞에서 나왔던 problem solution을 한 번 더 바꿔 쓰게 해주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하고 일관성 있고 좀 즐겁게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신뢰가 생기고 고객들의 충성심이 생길 거야. 끝.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택지를 봤더니 일단 정답 먼저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제목 문제 혹은 이제 주제 문제 이렇게 풀 때 제목은 조금 더 압축이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 풀 때 우리 제자님들이 특히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어떠한 내용이 전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 ways 어떠한 방법들이란 표현 자체가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들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죠. 뭐뭐 하는 방법들. 이 글의 전개 방식 뭐였죠? 문제제기 해결이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Make consumers, 이 소비자들을 이제 여긴 바꿔쓰기 안 하고 그대로 나왔네요. Loyal, 충성심 있게 만들어주는 in the selling process, 이 판매 과정에 있어서 충성도 높은 그런 고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쭉 열거가 됐었죠.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분석을 해볼게요. 자, fierce competition. 자, 심한, 혹독한, 그러한 격렬한 경쟁인데 between producers, 이 생산자들 간의 경쟁 아니었죠. 생산자들의 간의 경쟁이 막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었죠. 두 번째, promoting, 증진시키는 건데 brand new product, brand new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상인데 신상 제품 아니었죠. 특히 또 입소문, 이 word of mouth, 그죠? 우리가 viral market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안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 자, 이유들,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면 marketers, 자, 이 마케터들이 focus on 잠재 고객, 기존의 고객들을 보다 아니요. 그죠? 잠재 고객 집중하는 거 안 나왔었고요. 자, 어려움들. 일단 선생님 여기서 약간 왜냐면 문제제기인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문제제기만 하고 끝났으면 5번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해결책도 언급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번이 답이 되려면 문제점들만 쭉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마저 읽어보면 어려움들인데 이때 밑은 만나다 이 뜻이 아니라 충족시키다 이 뜻이죠. 그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그런 요구를 그죠? 특히 뭐에 대한 프리미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충성 높은 이 고객들의 이 충성스러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그런 디맨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의 어려움인데 쓴 생각에 5번으로 좀 갔을 것 같아요. 틀렸어도 아마 5번 가서 틀린 친구들은 잘 틀린 겁니다. 3번, 5번 중에 고민했겠죠. 그럼 이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개 방식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이거 5번도 맞는 얘기고 혹은 여기를 합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참 어렵다. 아까 therefore it is difficult 했던 문장을 보면 이것도 일부분 맞는 얘기죠. 근데 이 글은 이렇게 문제점만 던져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쭉 보여줬던 글이니까 전개 방식 찾는 게 참 중요하다.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다더라. 참 좋았던 선택지입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문제점만 주고 끝낸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같이 줬으니까요. 됐죠? 자, 글의 제목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문을 잘 찾아서 자, 그 주제문을 바탕으로 자, 선택지를 고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제목 문제는 압축이 좀 더 심해요. 압축이 그 제목이 있어서 알겠죠? 자, 이거 보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에서 조금 편하게 나왔습니다. 뭐가 편하게 나왔냐면 이렇게요.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question, 질문이 뜬다는 건요. Q라고 쓸게요. 질문이 뜬다는 건 소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이슨은 왜 그렇게 말을 할 때 침을 많이 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이슨이 침을 튀는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즉, question, 질문이 뜨게 되면 answer,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question and answer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소재 먼저 볼게요. 자, when negotiating, 뭔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with someone as part of a wider relationship. 좀 더 폭넓은 그 관계의 어떤 사람들과 뭔가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봤네요. A 해야 될까? 아니면 or B 해야 될까? 이거네요. 즉, should you aim at cooperating? 협력을 해야 될까? 즉, being nice. 그죠? or 아니면 being selfish. 좀 이기적이 돼야 될까? 좋네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A 해라 또는 B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전 기출문제들을 보면 A와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B 둘 다를 섞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봤더니 일단 이렇게 조금 한 발 살짝 돌려서 얘기했네요. 이기적이란 건 may give you the highest short-term payoff. 단기적인 payoff, 이득을 줄지도 몰라. 그러나 바로 전형적인 패턴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체크한 것처럼 이 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question and answer 구조. 바로 대답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고 cooperating, 협력을 하는 게 has the biggest reward. 가장 큰 보상이 돼. in the long run. 우리 인생 길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협력하는 게 최고야. 하고 정답 몇 번? 하고 넘어가면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주제문이라면 물론 주제문이에요. 뒷받침하는지 봐야 되는데 After organizing computer tournaments where game theories pitched various negotiation strategies against one another, political scientist Robert Axford. 선생님 이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죠. 인용구가 뒷받침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 인용하는 내용이 이 글에서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누가 인용했는지보다 인용한 내용. 즉, 그대로 끝났네요. You should, 조금 옆으로 빼볼게요. You should first cooperate. 처음에는 협력을 하고요. And then, 그런 다음, imitate the other party's last action. 마지막 행동을 한 발 좀 더 나가서 앞에 안 나왔던 정보까지 줬네요. 모방을 좀 하래요. 협력을 하고 그 다음은 좀 따라해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는지 한 번도 궁금할 수 있죠. 그럼 다음 문장을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The key, 자 핵심 비결은요. Realize, 깨닫는 건데 You and the other party, 당신이나 상대편이나 are communicating through your actions. 여러분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협력하고 다시 한번 모방하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뒷받침으로써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만약 이렇게 하면 유사한 문조 열거시키면서 뒷받침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다 안 읽었던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봤더니 누구누구 일단 정답은 좀 압축이 딱 됐는데 바꿔쓰기가 심하진 않았어요. 3번이죠. 즉 보세요. 3번에서 어떤 negotiation, 협상의 비결. 즉 그게 뭐냐. 처음에는 질문 대답 구조 나왔던 거죠. Be nice. 아까 우리 주제문 형광 비쳤던 거에서 뭐 해라. 협력해라 그대로. And then mirror.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했던 부분에서 imitate를 이렇게 mirror, 거울로 비춰라 이렇게 한 거죠.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번부터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여기 이 부분 여러분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취하다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문장 독해 강의에서 이 다음에 take가 나오게 되면 걸리다 들다 필요하다. 그럼 what it takes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To become a crisis negotiation 위기 협상가 안 나온 얘기죠. 그게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제목 문제에서 이런 게 패턴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문형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명사형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질문형 명사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질문이나 아니면 이 명사에 대해서 주제문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여기 3번 같은 경우도 협상의 비결 그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뭐였어요? 협동하고 모방하라. 근데 아까 협동하고 모방하라 1번 답 되나요? 안 되잖아요. 2번도 왜 친절한 것이 너를 상처 입힐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 pays 하게 되면 이제 이득이 되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득이 되는데 to express anger 분노를 아니요 안 나온 얘기죠.
알겠죠? 자, 분노 또는 슬픔 안 나온 얘기고요. 자, 5번 정도는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공적인 협상을 모방 나왔는데 그게 약인가 독인가, 약인지 독인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있는데 모방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반쪽짜리 대답인 거죠. 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협상이요. 선택지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 중에 고민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앞에 질문 대답 구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분명히 질문은, 그죠? 아까 첫 번째 문장에 질문 나왔었고 A 해야 되나? 즉 협력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기적이 돼야 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be nice였는데 협력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론가 빠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오답까지 만들어낸다는 거. 전개방식 잘 잡고 주제문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찾아야 되는 주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수능 기준이긴 한데요. 보통 후반부 3분의 1의 그 의견이 많이 드러나서 사관학교 출처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도 습관처럼 후반부 3분의 1을 먼저 읽어봤어요.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의견이 후반부 3분의 1에 드러나네요. 자, the achiever부터 읽었는데요. 여기는 아직 뭐 의견 안 느껴져요. 성취한 사람은 뭐 a power base, 어떤 힘의 근간을 가지고 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보입니까? 자, 바로 형광펜. 이런 거죠. 자, he must 이런 것들, 필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조동사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he must use it, 그 힘을 가지고 있을 그 힘을 사용해야 하고 he has influence, 그가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 영향력을 자, he must wield it 이라고 했는데 이 wield란 단어는요.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다, 발휘하다,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유사한 표현으로는 이게 사실 이제 wield란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자, 우리가 운동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 자, exercise란 표현, 요 표현,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exert란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영향력을 미치다,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지우고 지금 다시. 그래서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하고 행사해야 하고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he has success. 그가 성공을 가지고 있어. 성공했어. 그래서 he must share it. 그걸 공유해야 해. 인데 여기만 가지고도 사실 선생님 여기겠다고 이제 정답이 거의 끝났는데요.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이 글쓴이께서 이제 인용을 사실 좀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에머슨이라는 이제 시인이자 뭐 사상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시의 한 부분을 그러니까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딱 인용을 했네요. 보세요. 이것만으로 사실 선택지 보면 정답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제자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To laugh often and much. 자, 많이. 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금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자, 이때 win은 이기다라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뭔가 이제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죠. Win the gold medal. 그럼 금메달을 이렇게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식 있는 지적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자, 아이들의 자, 이거 한 박씩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이제 affection 그러면 이제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알겠죠? 아이들의 애정, 사랑을 또 받고 그리고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자, 비평가. 근데 그냥 모든 비평가 말고 정직한 비평가들의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으며 되죠? 이 appreciation이라는 이제 평가란 표현도 있고요. 자, 뭔가에 대한 감상, 이해란 뜻도 있습니다. 무슨 감사함이란 뜻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비평가들의 그 찬사를 딱 받으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도 받고요. And endure. 또 참고 견디는 건데 the betrayer. 그럼 이제 배신, 배반이죠. false friends. 이 거짓된 친구들의 배반도 견디고 또 뭐 하는 거예요? To appreciate beauty. 아름다움을 이제 appreciate 이때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그걸 감상하고 하면서 진가를 알고 음미하고 이 appreciate가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아까 했던 말들에 대한 동사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평가하다도 되고요. 진가를 알다도 되고요. 그죠? 감상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to find the best in others. 타인에게서 자, 최선, 가장 좋은 것, 선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선생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이걸 이제 이 leave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떠나다라는 뜻인데
우리 보통 이제 지자님들은 live somewhere 그래서 딱 1차원적으로 어디를 떠나다 이렇게만 알죠. 이게 떠나다라는 느낌에는 어떤 상태로 두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나 좀 내버려둬 그럼 영어로 leave me alone 이란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a bit better 좀 더 낫게 해두고 떠나는 것, 즉 죽는 건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알겠죠? 왜냐하면 because one 즉 그 성공한 사람이 the achiever가 once existed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곳이니까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this is to have success 성공이란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사실 매력적인 오답도 없죠. 네, 정답은 2번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근데 선생님 참 여러 번 했던 얘기죠. 이 선택지를 만들어낼 때 이 출제위원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늘 강조했던 주제문을 바탕으로 그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특히 그 맨 마지막 줄 세상을 이렇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서 그럴 수 있도록 더 노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통계적이긴 하지만 후반부 3분의 1 특히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요거 집중하시면서 글을 읽었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시사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교훈이나 시사점 혹은 한 발 더 나가서 요지 이런 문제들은요. 글쓴이의 어떤 의견을 묻고 있는 건데 대놓고 시사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글은 스토리텔링 형태거나 뭔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사점을 묻는 문제들, 교훈을 묻는 문제들은 주장이나 요지처럼 후반부 3분의 1을 먼저 집중하는 게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먼저 읽기 전에 후반부 3분의 1 여기 이제 이 but 앞문장부터 이렇게 쓱 봤는데 여기 이런 표현 보입니까? And I'm not saying it's always a squirrel. 그게 다람쥐? 사실 이제 눈을 쓱 돌려서 이걸 우리가 훑어읽기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 글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그죠? 그 부분들을 쭉 보면 드래곤, 용도 나오고요. 뭐 다른 동물들이 막 나오던데 동물원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라빗, 토끼도 나오고요. 그죠? 이런 이제 동물들 얘기가 나오다가 이 후반부 3분의 1에 뻗하고 강력하게 그림을 싹 바꿔주죠. 바로 형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요. 자, 그러나 심지어 what is terrible in actuality인데요. 이거 선생님 별표로 좀 하나 칠 게 있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제자님들 색깔까지 좀 바꿔가지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여기 2분에다가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2번. 자,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요. 이게 이제 왜 별표냐면 우리 제자님들 심지어잖아요. even 그러면 심지어. 그럼 그 말 자체에 역접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어를 해석하는 것만으로 이 뒷부분의 뉘앙스를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이 글쓴이 의견까지 이 주어만으로 잡혀졌어요. 심지어 what is terrible in actuality 실제로 현실 속에서 끔찍한 것도 그럼 지금부터 좋은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할까요? 심지어 지금부터 심지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역접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끔찍한 것도 심지어 뒤에 가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제이쌤이란 사람이 굉장히 친절함의 화신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J라고 하려다가 even J라고 한번 해봅시다. 심지어 J도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지금부터 뒤에 나올 정보가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심지어 그럼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착한, 그 친절한 제이쌤도 가끔은 짜증내. 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안에서도 자 심지어 실제로 뭔가 굉장히 끔찍한 그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what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제자님들이 이 문장 해석을 많이 놓쳤던 게 종종 이제 fail 한다고 해서 이 fail이 사실 fail 이 창백한 힘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가지고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형용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여기 s가 붙었잖아요. 우리 형용사에 단복수가 있습니까? 우리 제자님들 여러 개 아름답다고 해서 beautifuls라고 해요. 두 번 행복하다고 해서 happys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형용사는 단복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동사로 쓰인 겁니다. 뭐 희미해지다 아니면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사가 아닌 친구들도 동사 자리에 가면 동사가 된다라는 영어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핵심. 자,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끔찍한 그것조차도 사실은 pales in significance, 그 중대함, 그 중요함이 별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희미해져 갑니다. 특히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자, compare to 하게 되면 이미 여기 pales하고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compared는 비교했다가 아니라 뭐뭐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분사로 쓰인 거죠. 알겠죠? 더군다나 이 compare가 능수동이 헷갈렸다면 compare는 항상 compare A with 혹은 with 대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o be 이렇게 쓰입니다. 즉 목적을 항상 바로 써야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그런데 compare 다음에 바로 to가 나왔다? 그럼 이건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간 뭐예요? 그렇죠. 과거 분사로 쓰인 겁니다. 수동 형태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compared 주의하셨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렸던 게 우리말 해석은 또 능동으로 합니다. compare는 항상 우리말 해석과 영어적 해석, 영어적 쓰임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론 가서. 그래서 compared to what is terrible in imagination. 이 상상 속에서 끔찍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심지어 그 현실 속에서 엄청나게 끔찍했던 그것조차도 뭐하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이 좀 어려웠죠? 지금 했던 말을 천천히 되씹어 보면 실제로 끔찍한 게 실제로 내가 엄마한테 혼이 났어. 근데 혼날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느낌 바로 오죠. 혼날 거라고 상상을 했던 거, imagination. 느낌 뭡니까? 상상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실제 속에서 그 끔찍한 게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 중요성이 좀 떨어져 라고 한 겁니다. 현실이 좀 덜 끔찍하다. 뭐가 더 끔찍하다? 상상한 게 더 끔찍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and 그리고 종종 what cannot be confronted. 자, 일단 여기 또 문장 구조 주의하셨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앞문장과 마찬가지로 what절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무 무서워서 즉시 직면되어질 수 없는 그것이 뭐 때문에? Because of its horror in imagination. 또 나왔죠. 상상 속에서 그 공포, horror 그러면 공포죠. 그래서 우리가 호러 영화 할 때 그 호러예요. 호르라는 어근 자체는 부들부들 떨다 이 뜻입니다. 자, 상상 속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호러 때문에, 공포 때문에 직면할 수 없었던 그것도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직면할 수 있다죠. Can in fact는 지금 중간에 껴들어간 거죠. 사실 can be confronted, 직면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when reduced. 자, 이때 reduce라는 표현이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뜻은 이제 뭔가로 줄어들다. 그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좀 그걸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해서 뭐 전락하다, 몰락하다 이제 이런 뜻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게 됐을 때냐면 reduce, 뭔가 이렇게 줄어들어졌을 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뭔가 이렇게 몰락하고 뭔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뭐냐면 여전히 자 이거 뭐 엄청 긴 표현이라고 놀라지만 하나씩 번역해 보세요. admit이라는 단어가 인정하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사로 써서 admittedly 하게 되면 자 인정컨대 알았어. 자 네 말이 맞는데 네, 인정할게. 인정컨대 끔찍한 수준의 그러한 현실로 뭔가 줄어들어졌을 때 이만큼 상상 속에서는 내가 너무 이 나의 상상력 때문에 상상 속의 공포 때문에 이 표현에 사실 또 답이 들어가 있네요. 상상 속의 공포 때문에 너무나 직면되어질 수 없었던 내가 마주할 수 없었던 그것이 마주할 수 있다고. 됐죠? 다시 한번 뭐 하게 되면 실제 현실로 됐죠? 그래 인정컨대 받아들이건대 뭐 하는 걸로 끔찍할 수 있는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 끔찍한 정도네. 뭐 좀 뉘앙스를 잡자면 그러한 걸로 좀 줄어들어졌을 때 상상 속에서 너무 거품처럼 우와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됐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줄어들어졌을 때 내가 그걸 직면할 수 있다, 직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형광펜이죠. 됐죠?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선택지에서 바꾼 게 그렇죠. 1번. 자, don't turn away. 돌아서지 마, 도망가지 마.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그러면 이 글도 비유적인 부분이 그래 한 3분의 2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빠르게 이게 우리가 좀 빨리빨리 푼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자, 나머지 선택지도 좀 보면요. 자, 이게 절망이죠. 절망이
자, 용기를 줍니다. 자, coward 그럼 뭐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겁쟁이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겁쟁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물은 치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치킨이란 이제 가끔 영화 보면 이제 치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겁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이따금씩 겁쟁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럼 이 글의 핵심은 절망이 되는 거죠. 절망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헛소리였고 이 글에서 안 나온 얘기죠. Everything you can imagine. 자, 여기도 보세요. 전형적인 전반대 선택지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럼 이거는 상상하는 게 더 공포스럽고 현실로 마주하면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는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큰일 나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죠. 네 번째. Imagine yourself. 자, 너 스스로를 상상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발 속에 이때 boots 대신에 shoes란 표현도 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할 때 이렇게 원어민 친구들은 남의 신발 속에 들어가 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네요. 다섯 번째. Never chase your prey. 너의 먹잇감을 쫓지 말라. Just wait with bite. bite 그럼 이제 이 미끼를 얘기하는 거죠. 자, 미끼를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요. 그래서 막 돈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네가 원하는 걸 너무 쫓아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 요 정도 얘기였네요. 후반부를 읽었을 때 오히려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 두 문장 해석이 좀 까다로웠을 텐데요. 천천히 구점석 해보시고요. 됐죠?